저에게는 이모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엄마는 딸부잣집의 막내이시고요. 이모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지만 특히 셋째 이모와는 친구처럼 자주 연락하시면서 더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셋째 이모에게는 사촌 언니와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웃에서 자주 왕래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촌 언니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교육 문제로 이모가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론 자주 볼 수 없었죠. 셋째 이모는 가끔씩 엄마 보러 내려오셨지만 사촌 언니를 볼 일이 그닥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했던 것과 지금은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도 공부를 잘해서 역시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방대에 다니고 있었고 취업 준비 때문에 잠시 휴학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엄마가 함께 서울에 가자고 해서 서울의 이모 집에 이사 후 처음 가보게 되었죠.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서울 이모를 만났고 안 본 사이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많이 안쓰럽더군요. 저희 엄마는 셋째 이모보다는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인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모들은 볼 때마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친척 결혼식이 끝난 후에 서울의 이모 집으로 갔어요. 온 김에 며칠 동안 서울 구경도 좀 하고 내려가자고 해서 그럴 참이었거든요. 사촌 언니는 연차 쓰고 여행 중이었고 사촌 남동생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후론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모부는 정년 퇴직하셔서 산으로 놀러 다니시는데 이모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주로 집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몇 살 차이도 안 나시는데 벌써 관절염 때문에 거동이 힘드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하고서 이모가 안방에서 엄마랑 함께 얘기하시느라 저는 사촌 언니 방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처음 본 이모 집은 들어올 땐 아담해 보이는 주택이었었는데 최근에 외부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았어요. 특히 사촌 언니 방은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방이 넓직해서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큰 침대에 널따란 컴퓨터 책상과 화장대까지 있었고 벽면 한쪽을 다 차지할 만큼 큰 장식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니 사진들이 아주 예쁜 액자에 솜씨 좋게 서 있더군요. 너무나도 안 본 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언니 사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언니와 함께 찍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화장대와 책상에 보란듯이 놓여있는 다른 액자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사람이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여기저기에 도배가 된 걸 보니 딱 봐도 보통 관계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모한테 사진을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사귀는 남자친구라면서 사촌 언니가 좋아 죽는다고 했어요. 아마 그놈이랑 여행 간 것 같다며. 이모는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둘이 죽고 못 산다고 싫어하고요. 사진 뒷면을 보니 그놈이 제가 아는 놈이 맞았어요. 서민철과 김희숙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민철이가 사촌 언니의 애인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네요. 민철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죽자 사자 쫓아다녔던 녀석이죠.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나름 귀엽기도 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 있던 스타일이었어요. 거기다가 말빨도 좋고 유머스럽기까지 제법 매력 있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저를 좋아한다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았었죠. 친구들 질투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민철이는 인서울 대학교에 가고 저는 지방대에 남아있게 되어서 헤어지게 되는 건가 했는데 꾸준하게 민철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방학 때는 저를 만나러 일부러 내려와 줬고요. 군대 입대할 때도 휴가 때마다 다 찾아와서 만나고 가곤 했었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내왔었죠. 그런 민철이가 싫지는 않았고 그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사촌 언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놀라 자빠지겠네요.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온다고 톡을 했더니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사촌 언니랑 함께 여행을 간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고 톡을 보냈어요. 답이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순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건지 아님 나한테서 돌아선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민철이가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 결혼까지도 생각했었고 고등학교 동창인 몇몇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도 했고요. 물론 민철이한테 프로포즈는 받지 않았지만 당연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한참 뒤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여러 번 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을 하느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어요. 거기에 김희숙 씨 바꿔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네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당장 바꾸라고 했더니 순간 아무 말을 못하고 멈칫하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당장 김희숙 씨 바꾸라고. 나 지금 김희숙 씨 방에서 전화한 거거든. 사촌 언니랑 나랑 둘이서 양다리 걸친 거냐? 민철이는 갈수록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미경아, 너 지금 서울에 있는 거지? 지금 서울 올라가서 전화할게. 만나자. 일단 전화 끊자.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 사촌 언니 휴대폰 번호 물어봐서 걸어봤더니 언니가 받았습니다. 사촌 언니한테는 시침이 뚝 떼고 말했어요. 언니, 나 미경이. 나 지금 이모 집에 와 있어. 오랜만이야. 응, 그래, 오랜만이다. 이모 말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간 것 같다는데? 남자친구랑 재밌겠네. 어? 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응, 나 지금 남친이랑 여행 왔어.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언니 방인데 언니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남친이야? 귀엽지? 며칠 있다 집에 가니까 얼굴 좀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친 있냐고 하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다음에 만나서 소개시켜준다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다 당해보구나 했습니다. 하필 사촌 언니랑 나랑 엮여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몰래 딴 여자랑 여행까지 간 민철이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냐고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야, 미친놈아. 아까 함께 있었던 네 애인 집 앞으로 와. 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이해 못한 듯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애인 김희숙 씨 집 앞으로 오라고. 한참 후 도착했다는 연락받고 나갔더니 지 애인 집이라서 잘 아는 듯이 옳게 잘 찾아왔더라고요. 늦은 시각이라 딱히 조용히 이야기 나눌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동네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촌 언니 혼자 놔두고 왔냐고 했더니 정말 이존 사촌과는 맞냐고 묻더군요. 그랬다고 했더니 고개를 처박으면서 괴로워하는 신용을 하니 더 가증스러운 듯 보였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설명해보라 했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은 믿지 않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선배한테서 관심 있는 회사인 외국 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희숙 씨를 소개받았었는데 어쩌다 자주 만나게 되었고 김희숙 씨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상관없어 했고 끝없는 스토커 짓에 시달렸는데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술 친구도 잘해주고 선물 공세며 이리저리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영 싫지만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고민들을 누나처럼 잘 들어주고 받아줘서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김희숙 씨의 적극적인 대시에도 굴하지 않았었는데 유혹을 하는 바람에 넘어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코 좋아하거나 하는 감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김희숙 씨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좀 유지했다가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남성 편력이 심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저희 사촌 언니를 몰상식한 여자라고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뭐 별소리 하지 않았고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김희숙 씨에게서 조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대시한다고 해서 남자를 질리게 하는 면이 있단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았고 잠깐 만나다 그만두자는 심정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지나치는 여자에 불과했다고 말하면서 저랑 이종사촌 관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가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랬네요. 왜? 나이 빼고는 모든 게 다 나보다 잘났는데? 너와 나는 친구 사이 아니었어? 언니랑은 애인 사이인데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 사촌 언니가 그렇게 너를 좋아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계속 언니한테 잘하면서 성심 성의 있게 봉사든 뭐든 잘해봐 했죠. 가만 보니 민철이도 사촌 언니를 좋아해서 만났으면서 나한테 들통나 할 말 없게 되니까 괜한 사촌 언니를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처럼 함께 있었으면서 웃기지도 않은 짬뽕 같은 인간이네요. 대화 내용을 작성하고 핸드폰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친구도 못하니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하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민철이한테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서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불결한 자식. 이런 놈 때문에 속상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촌 언니 방으로 돌아와서 언니 컴퓨터에 서민철이란 녹음 파일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서민철 녹음 파일을 열어보라는 메모를 책상 위에다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서둘러 집에 가자고 했고 이모 집을 나왔어요. 사촌 언니랑 마주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언니한테 책상 위에 메모 남겨놓았으니 꼭 읽어보라고 톡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문득 사촌 언니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미경아, 네가 민철이랑 그런 줄 진작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민철이랑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어. 미안. 사실은 내가 민철이 아기 가졌거든. 민철이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축하해줘.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도 말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쓸데없이 엮인 민철이가 원망스럽더군요. 앞으로는 이모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